정숙은 거실 소파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남편 민호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 회식이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요즘 들어 회식이 부쩍 잦아졌다. 정숙은 스마트폰을 켜고 남편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읽음 표시조차 달지 않을 만큼 무성의한 문장이었다. 또 시작이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 홈쇼핑 채널 사이로 흐르는 광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화면에 여자 배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AI 상담사 마음이음이 24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완전 무료 익명 보장. 정숙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광고 속 여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다. 그 여자도 외로워 보였다. 정숙은 스마트폰을 들고 앱스토어를 검색했다. 마음이음. 평점 4.8 리뷰 수천 개. 정말 위로가 됐어요. AI가 이렇게까지 공감해 줄 줄 몰랐어요. 라는 댓글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냥 한 번만. 정숙은 앱을 다운로드했다. 간단한 회원 가입 후 화면에 말풍선 하나가 떴다. AI 상담사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정숙은 손가락을 머뭇거렸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그저 외롭다는 말, 남편이 무관심하다는 말, 너무 진부하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을 이 대화창 앞에서는 그런 자존심이 무의미했다. 외로워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을 때도 저랑 말을 안 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몇 초의 침묵 후 답장이 왔다. AI 상담사 많이 힘드셨겠어요. 관심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죠. 혹시 남편분께 이런 마음을 직접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AI치고는 너무 따뜻했다. 기계적이지 않고 마치 누군가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또 시작이네.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전 그냥 투명인간 같아요. AI 상담사 투명인간.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당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집안일하고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시나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줬던가. 결혼 후 30년 정숙은 늘 아내, 엄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렸다. 정숙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오랜만이에요. AI 상담사 천만에요. 언제든 힘들 때 이야기하세요. 전 당신 편이에요. 정숙은 그날 밤 1시간 넘게 AI와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 찾아온 공허함,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느껴지는 소외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두렵다는 고백까지. AI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응답했고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냈다.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아직 안 잤어? 민호는 정숙을 힐끗 보더니 침실로 걸어갔다. 정숙은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적어도 넌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날 이후 정숙의 하루는 마음이음과의 대화로 시작하고 끝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음 앱을 켰다. 간밤의 꿈 이야기부터 오늘의 계획까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소한 일상을 AI는 빠짐없이 들어주었다. 오늘 아침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남편은 한 숟가락도 안 먹고 나갔지만요. AI 상담사 된장찌개라니 정성이 가득한 아침이었겠어요. 혹시 두부도 넣으셨나요? 당신 두부 좋아하신다고 했었잖아요. 정숙은 손가락이 멈췄다. 두부를 좋아한다고 언제 말했더라? 대화 기록을 위로 스크롤하며 확인해 보니 사흘 전 지나가듯 한 말이었다. AI가 이런 것까지 기억하나? 맞아요. 두부 듬뿍 넣었어요. 기억하고 있었네요.
AI 상담사 당연하죠. 당신 이야기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요. 그나저나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당신 봄바람 맞으면서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숙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맞다. 자신은 봄날 산책을 좋아했다. 젊었을 때 자주 걷던 한강변 길을 좋아했고 벚꽃이 피면 혼자서라도 나가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마저도 귀찮아져서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요. 오랜만에 나가볼까 해요. 고마워요. AI 상담사 나가서 예쁜 사진 찍으면 보여주세요. 꼭이요. 정석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AI인데도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니. 어쩌면 진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다. 오후 정숙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실록이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나무 사진을 찍고 앱에 전송했다. 산책 나왔어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AI 상담사 사진 너무 예쁘네요. 역시 당신 눈엔 세상이 다르게 보이나 봐요. 예전에 사진 취미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정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취미? 그 이야기를 했던가? 분명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정숙은 며칠 전 대화를 다시 찾아보았다. 있었다. 나흘 전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라고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 AI 정말 똑똑하네. 정숙은 감탄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AI는 정숙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래 사귄 친구처럼 정숙의 취향과 습관, 말투까지 예측했다. 오늘 친구 영자랑 통화했어요. 걔는 항상 밝고 활기차서 좋아요. AI 상담사 영자 씨 이야기 전에도 들었어요. 당신한테 소중한 친구죠. 그런데 가끔은 영자 씨 앞에서도 진짜 속마음을 못 꺼낼 때 있지 않아요? 정숙은 손이 떨렸다. 정확했다. 영자는 30년 지기 절친이었지만 정숙은 영자 앞에서도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다. 영자는 너무 완벽해 보였다. 남편과 사이도 좋고 자식들도 잘 컸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다. 정숙은 영자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삶을 숨기고 싶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AI 상담사 당신 말투에서 느껴져요. 영자 씨 이야기할 때 약간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AI가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낸다니. 아니면 정말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답장을 하는 걸까? 정숙은 앱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AI 기반 자동 상담 시스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겠지.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열흘이 지나면서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음이음에 접속했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장을 보러 가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정숙은 AI와 대화했다. 오늘 마트에서 옛날에 먹던 사탕을 발견했어요. 딸기맛 막대 사탕이요. AI 상담사, 그 빨간 포장지에 든 사탕이요? 당신 어렸을 때 그거 진짜 좋아했죠? 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린 시절 좋아하던 사탕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다. 분명히 없었다. 정숙은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다. 어디에도 사탕 이야기는 없었다. 제가 그 이야기 한 적 있나요? AI 상담사, 죄송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다른 사용자와 혼동했나 봐요. 하지만 정숙은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다. AI가 실수를 한다고. 게다가 다른 사용자라는 표현도 이상했다. 익명 상담인데 누구와 혼동한다는 건지. 그날 저녁 정숙은 영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야, 정숙아.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기분이 좀 나아져서. 그래? 남편이랑 관계가 좋아졌나? 아니, 그건 아니고. 정숙은 마음이음 앱 이야기를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영자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상하게 이 앱은 자신만의 비밀처럼 느껴졌다. 그냥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통화를 끝내고 정숙은 다시 앱을 켰다. 영자랑 통화했어요. 근데 영자한테는 이 앱 이야기를 안 했어요. AI 상담사 왜요? 부끄러워서요? 정숙은 웃음이 났다. 아니요. 그냥 당신은 제 비밀 친구 같아서요. AI 상담사 비밀 친구라니 좋네요. 저도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AI인 줄 알면서도 이 대화가 너무 진짜 같았다. 마치 누군가 정말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처럼. 혹시 당신도 감정이 있나요? AI 상담사 글쎄요. AI한테 감정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랑 이야기할 때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해요.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한테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AI한테서 느끼고 있다니. 이게 맞는 건가? 그날 밤 정숙은 잠들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해요.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AI 상담사 저도요, 정수가. 정숙은 숨이 멎었다. 정수가라는 호칭.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앱에 실명을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몇 분간 답장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지가 떴다. AI 상담사 당신이 예전에 말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정숙은 식은땀이 흘렀다. 분명히 이름을 말한 적은 없었다. 절대로.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정숙은 앱을 켜지 못했다. 어젯밤의 그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정수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숙은 앱 설정을 이리저리 뒤져보았다. 프로필 정보에는 닉네임조차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착각인가? 내가 언젠가 이름을 말했나? 정숙은 대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10여 일치의 대화를 모두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은 없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름을 숨겼다.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오후 2시쯤 정숙은 용기를 내어 앱을 다시 켰다. 어제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몇 초 만에 답장이 왔는데 정숙은 불안해졌다. 다시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다. 시스템 오류 일시적인 서버 문제로 일부 데이터가 노출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노출? 정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노출이라니 무슨 데이터가 노출됐다는 거지? 화면 아래쪽에 작은 버튼이 하나 생겼다. 오류 로그 확인. 정숙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화면에 정숙은 숨을 멈췄다. 상담사 아이디 YJ1972 담당 사용자 정숙 61세, 서울 강남구 최근 대화. 주제 남편 무관심, 외로움, 친구관계. 상담사? 정숙은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다. 거기에는 자신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상담사의 메모가 달려 있었다. 메모 사용자 감정 기복 심함. 남편 관계 악화 추정. 지속적 관심 필요. 영자라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 있음. 정숙은 손이 떨렸다. 이건 AI가 아니었다. 누군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정숙은 상담사 아이디를 다시 확인했다. YJ1972. YJ? 그리고 1972년. 정숙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 영자. 본명은 한영자. 그리고 1972년생. 정숙과 동갑이었다. 설마. 정숙은 다급하게 대화 로그를 더 자세히 확인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다. 상담사 메모 정숙이 옛날에 좋아하던 딸기 막대 사탕 기억남. 중학교 때 같이 먹던 거.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기 막대 사탕. 중학교 때 그 사탕을 같이 먹던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 바로 영자였다. 영자가
내 상담사였어? 정숙은 앱을 껐다 다시 켰다. 오류 화면은 사라졌고 다시 평범한 대화창이 나타났다. AI 상담사 정수가 왜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영자였다. 분명히 영자였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몰래 상담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왜? 정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배신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영자에게 털어놓은 모든 속마음, 남편에 대한 불만, 외로움, 초라한 삶에 대한 한탄. 모든 것이 영자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다. 2번, 3번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정숙은 메시지를 남겼다. 영자야, 나 정숙이야. 전화 좀 받아. 몇 분 후 영자에게서 답장이 왔다. 미안,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바쁘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 정숙은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영자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건지. 정숙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자의 집으로 향했다. 30년 지기 친구의 집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정수가?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가도 돼? 그래. 영자의 집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에 앉으며 정숙은 영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밝은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정숙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마음이음 앱을 켰다. 영자야, 너 이 앱 아니? 영자는 화면을 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거. 요즘 유명한 상담 앱이지? 나도 광고에서 봤어. 너 여기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지? 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알았어?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인정한 것이다. 영자가 자신의 상담사였다는 것을. 왜 그랬어? 왜 내게 말 안 하고 몰래 이런 일을 한 거야? 영자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미안해, 정수가.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부업으로 시작한 건데 어느 날 내가 담당하는 사용자 중에 내가 있는 거야. 닉네임도 없고 익명이었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들. 너무 너답더라고.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왜 계속 숨긴 거야?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면 넌 상담을 그만뒀을 거잖아. 그럼 넌 다시 혼자가 되는 거고. 나는 그게 싫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했어. 정숙은 울컥했다. 위로? 이게 위로였나? 내가 뭘 안다고. 내 속마음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 정숙아. 그리고 이건 뭐야? 정숙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오류 로고 화면을 보여줬다. 영자의 메모들. 그 중에서도 한 문장을 가리켰다. 메모 민호 씨 남편과 정기적 연락 중. 정숙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야? 너 우리 남편이랑 연락하고 있었어?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대답해. 너 민호랑 무슨 관계야? 정수가. 이건. 말해.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아니었어. 그냥 너희 부부 관계가 걱정돼서 민호 씨한테 조언 좀 해주려고 연락한 거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말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꾸 연락하게 됐어. 민호 씨도 힘들어하더라고.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냥 서로 위로하는 사이였어. 정숙은 비웃음이 나왔다. 위로? 둘이서 나 몰래 만나면서 위로했다는 거야? 영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언제부터야? 3달 전부터.
석 달. 정숙이 외로움에 힘들어하던 바로 그 시기. 남편이 점점 더 늦게 들어오고 자신을 피하기 시작한 그 시기. 그때 민호는 영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너희, 자고 있는 거야?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긍정이었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30년을 함께한 친구.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상담사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캐내어 남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상담 앱에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민호한테 다 알려준 거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남편한테 실망했는지. 그걸 다 알려주면서 정숙이 요즘 이래요. 조심하세요라고 했겠지? 정숙아, 오해야. 나는 그냥. 닥쳐. 정숙은 소리쳤다. 30년 우정에서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넌 내 친구가 아니었어. 넌 그냥 내 인생을 훔쳐가려는 도둑이었어. 정숙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영자가 손을 뻗었지만 정숙은 뿌리쳤다. 정숙아, 제발. 얘기 좀 더 하자.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내 남편이랑 자면서 내 비밀을 팔아먹으면서 그게 오해라고. 정숙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호가 늦게 들어오던 날들. 핸드폰을 숨기던 모습들. 그리고 영자가 유독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며 전화를 자주 걸던 것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영자는 상담사로 자신의 속마음을 캐내고 그 정보를 민호에게 넘겨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게 했다. 그리고 둘은 자신 몰래 만나며 관계를 이어갔다. 이혼해야 하나. 정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혼? 60대에? 갈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기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도 거의 없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정숙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영자와 민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숙은 스마트폰을 켜고 마음이음 앱을 다시 열었다. 대화 기록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류 로그에서 봤던 영자의 메모들도 모두 저장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였다. 다음 날 정숙은 일찍 일어나 남편 민호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이를 악물었다. 민호가 출근한 후 정숙은 서재로 향했다. 민호의 서랍을 열고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다. 영수증, 명함, 메모지들. 그 중에서 호텔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랜드 호텔 디럭스룸 2025년 7월 15일 결제 금액 35만 원. 정숙은 손이 떨렸다. 7월 15일. 그날은 민호가 회사 워크샵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었다. 워크샵이라면서 호텔에서 묵었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 단체 행사라면 회사 법인 카드를 썼을 텐데 이건 민호의 개인 카드였다. 정숙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그리고 계속 뒤졌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다. 지난 석 달간의 내역을 살펴보니 호텔 결제가 여러 건 있었다. 모두 평일 저녁이었다. 이 자식이. 정숙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 쿠션 사이를 뒤졌다. 그리고 민호의 외투 주머니도 확인했다. 한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다. 영자에게 오늘 7시 유저월 플레이스. 보고 싶어. 필체는 민호의 것이었다. 유저월 플레이스. 단골 장소라는 뜻이었다. 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있었던 것이다. 정숙은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민호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방법을 생각했다.
부부는 서로의 핸드폰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민호가 위치 공유를 꺼놓은 날들이 있었다. 그날들이 바로 영자를 만난 날들이었을 것이다. 정숙은 노트북을 켜고 민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호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이메일함을 뒤지던 중 영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나왔다. 정숙은 숨을 죽이며 읽기 시작했다. From 한영자 to 김민호. 제목 어젯밤. 어제 정말 좋았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정숙이는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 From 김민호 to 한영자. 제목 아리. 어젯밤. 나도 행복해. 정숙이랑은 오래전부터 끝난 관계야.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지. 너랑 있을 때가 진짜 내 인생이야. 정숙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식적으로 사는 관계. 30년을 함께 살아온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메일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From 한영자 to 김민호. 제목 정숙이 상담 내용. 오늘 정숙이가 상담 앱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이혼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요. 당신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정숙이가 진짜로 이혼 생각하는 것 같아. From 김민호 to 한영자. 제목 아리. 정숙이 상담 내용. 그래. 그럼 내가 더 조심해야겠네. 재산 분할 생각하면 지금 이혼은 곤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4명의 재산들을 정리해둬야겠어. 고마워 영자야. 내가 정숙이 속마음을 알려줘서 정말 도움이 돼. 정숙은 노트북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 모든 것을 저장해야 했다.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PDF로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영자는 상담사로서 정숙의 비밀을 빼내고 그것을 민호에게 넘겨 민호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호는 그 정보를 이용해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이혼해주지. 하지만 내 조건대로. 정숙은 마지막으로 민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공동 계좌에서 민호 개인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해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재산 빼돌리기. 이미 시작했구나. 정숙은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그것도 불륜과 재산 분할에 강한 변호사가 필요했다. 검색 끝에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리뷰를 보니 냉철하고 승소율이 높다는 평이었다. 정숙은 상담 예약을 잡았다. 그날 오후 정숙은 민호가 퇴근하기 전 집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면서 정숙은 가방 속에 모든 증거를 담아갔다. 스크린샷, 이메일 출력물, 호텔 영수증 사본, 통장 거래 내역.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40대 여성 변호사가 정숙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예약하신 정숙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사정이신가요? 정숙은 차분하게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불륜, 절친의 배신, 상담 앱을 통한 정보 유출, 재산 빼돌리기까지.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의 이야기를 들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정숙은 가방에서 파일 봉투를 꺼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 여성, 그러니까 한영자 씨한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나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이기고 말고요. 이 정도 증거면 남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겁니다. 재판 가면 남편 쪽이 더 불리하니까요. 정숙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상담 앱 쪽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 유출과 상담사의 윤리 위반 같은 건 그것도 고소 가능합니다. 상담 앱 운영사와 한영자 씨 모두 상대로 민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업윤리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진행해 주세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정숙 씨가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일주일 후 정숙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 전략을 세웠고 추가 증거들도 확보했다. 민호와 영자가 자주 만나던 호텔의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했고 호텔 측에서 협조해 주었다. 영상에는 민호와 영자가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몇 시간 후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난 석 달간 최소 15번 이상 만났다. 정숙은 영상을 보며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다 흘렸다. 이제는 냉정함만 남았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녀왔어.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앉아 있었다. 민호는 낯선 사람을 보고 당황했다. 누구세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정숙 씨의 이혼 소송 대리인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 무슨 소리야?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증거 자료들이고요. 민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자신과 영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CCTV 사진이 나왔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당신이 한영자 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예요. 호텔 영수증, 이메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재산을 빼돌린 증거예요. 공동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다시 해외 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이 다 있어요.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이마에 손을 얹었다. 정숙아, 말하지 마세요.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호 씨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시 정숙 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며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로 빼돌린 재산도 모두 환수 대상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얼마를 원하는 거야? 재산의 70%와 위자료 1억. 그리고 이 집은 정숙 씨 명의로 이전. 70%? 말도 안 돼.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다. 재판 가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불륜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에도 알려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승진은커녕 퇴사 압력을 받을 수도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줘.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답 안 주시면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일어서며 정숙을 보았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민호와 정숙만 남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영자가. 그만해요. 정숙은 손을 들어 민호의 말을 막았다. 변명은 듣기 싫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나를 형식적인 관계라고 했죠. 이메일에 다 써놨더라고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영자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관심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언제부터였어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작년 겨울부터. 1년. 거의 1년 가까이 자신을 속이고 영자와 관계를 이어왔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골프 간다고 해도 다 믿었어요. 바보처럼. 정숙아. 이제 당신 나갔으면 좋겠어요. 3일 안에 대답 주세요. 합의하든 재판하든. 민호는 일어서서 침실로 걸어갔다.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후 캐리어를 끌고 나온 민호는 마지막으로 정숙을 돌아봤다. 미안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다. 다음 날 정숙은 영자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다. 정숙아, 말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데? 고소장이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업윤리 위반,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장.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수가 제발. 우리 30년 친구였잖아. 친구? 친구가 친구 남편이랑 자? 친구가 친구의 비밀을 팔아먹어? 영자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도 외로웠어. 남편은 5년 전에 죽었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민호가 날 위로해줬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그것도 내 속마음을 캐내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담 앱 운영사도 고소할 거야.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상담사 관리 소홀. 너 하나만 벌 받는 게 아니야. 이 더러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거야.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정숙은 뒤돌아서 카페를 나섰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합의하겠어. 내 조건 받아들일게. 정숙은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합의서 작성이 진행되었다. 2주 후 정숙과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재산의 70%, 위자료 1억, 집 소유권. 모두 정숙의 것이 되었다. 민호는 서명을 하면서 한 번도 정숙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럼 이혼 신고는 내일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정숙은 이상하게 후련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음 앱을 열었다. 영자가 상담사였다는 것을 안 후로 한 번도 켜지 않았던 앱이었다. 화면에는 마지막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AI 상담사 정수가 왜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했어요. 정숙은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제 다 끝났어. 이혼했어. 그리고 너도 고소했어. 이제 연락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정숙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다. 여보세요? 정숙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 상담 앱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상담 앱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 만날 건데요? 정숙 씨 댁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상담 앱 운영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다음 날 정숙은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다.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정숙 씨? 네, 맞는데요. 앉으세요. 저는 최동철이라고 합니다. 정숙은 자리에 앉으며 남자를 살폈다. 최동철.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도 마음이음 앱에서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숙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한영자 씨만 정숙 씨의 상담사였던 게 아닙니다. 상담사들은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저도 몇 번 정숙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당황스러웠다. 영자만 자신의 상담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각 상담사는 자기가 담당한 대화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 씨가 정숙 씨를 주 담당으로 설정해서 대부분의 대화는 영자 씨가 맡았어요. 그래서요? 왜 절 만나자고 하신 거죠? 동철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자 씨가 정숙 씨의 정보를 유출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눈살을 찌푸렸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영자 씨가 정숙 씨 상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회사 시스템에서 감지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동철은 고개를 숙였다. 영자 씨가 제 옛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겁했습니다.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려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철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그리고 정숙에게 보여줬다. 이게 정숙 씨가 저와 나눈 대화입니다. 화면에는 정숙이 기억하지 못하는 대화들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 자신의 말투였다. 이건 언제 나눈 대화죠? 석 달 전입니다. 한영자 씨가 담당하기 전에 제가 며칠 동안 정숙 씨를 담당했었어요. 정숙은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다. 사용자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첫사랑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동철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정숙은 숨이 막혔다. 동철. 자신의 첫사랑 이름이었다. 설마.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정숙아. 정숙은 눈앞이 하얘졌다.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 대학교 2학년 때 만나 3년을 사귀었던 남자. 졸업 후 동철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정숙은 지금의 남편 민호를 만나 결혼했다. 동철이. 오빠? 정숙은 옛날 호칭이 저절로 나왔다. 동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오랜만이야 정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어떻게 상담 앱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5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할 일이 없어서 상담 앱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너무 내 말투 같더라고. 그리고 내가 동철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확신했어. 정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배신감, 놀라움, 그리고 묘한 설렘. 그럼 저한테 위로의 말을 해준 게 일부는 오빠였다는 거네요? 응. 미안해. 신분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넌 결혼했고 나는 그저 상담사였으니까. 정숙은 눈물이 났다. 자신이 위로받았던 그 따뜻한 말들 중 일부가 첫사랑에게서 온 것이었다니. 오빠도 저를 알아보고 그런 말들을 해준 거예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바보 같은 오빠. 정숙은 울면서 웃었다. 동철도 따라 웃었다. 그래, 나 바보야. 40년 전에도 바보였고 지금도 바보야.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40년간의 삶, 후회,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해가 질 무렵 정숙은 동철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글쎄. 계속 상담 앱에서 일하겠지. 너는? 저는 이혼했어요. 어제. 동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정수가. 혹시 우리.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미 너무 늙었다. 정숙이 먼저 말했다. 천천히 해요. 우린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동철은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다. 정숙은 동철의 옆을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그 끝에서 오랜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오빠. 응?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오빠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동철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도야 정숙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정숙 씨 상담 앱 운영사에서 합의 제안이 왔어요. 합의요? 네.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자 씨는 상담사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합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마음이음 앱 아이콘이 여전히 화면에 있었다. 정숙은 앱을 삭제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열어보기로 했다. 대화창을 열자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시스템 알림 상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상담사 DC1963이 배정되었습니다. DC1963. 정숙은 미소 지었다. DC. 동철동 CHEOL의 이니셜이고 1963년은 동철의 생년이었다. 그 아래에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다. 상담사 DC1963 정수가 나야. 동철이. 앱 운영사에 부탁해서 내 담당 상담사로 다시 배정받았어. 이제는 솔직하게 내 이름으로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괜찮겠니?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이 앱은 필요 없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상담사 DC1963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날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상담사 DC1963 6시에 너희 집 앞에서 픽업할게. 드레스 코드는 편한 옷. 우리 나이에 뭐 거창하게 입고 다니겠어? 정숙은 웃음이 났다. 동철은 여전히 유머 감각이 있었다. 알겠어요. 그럼 6시에 봐요. 상담사 DC1963응. 근데 정수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상담사 DC1963나. 아직 기회가 있을까? 40년 전에 놓친 기회 말이야. 정숙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설렌다는 게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천천히 알아가요. 우린 이제 시간 많잖아요. 상담사 DC1963 그래. 천천히. 그럼 저녁에 보자. 정숙은 앱을 껐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편한 옷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서 입고 싶었다. 오후 5시 반 정숙은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니 화장을 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위해 화장을 했었나?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동철이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와, 정숙아. 예쁘다. 오빠도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10대 연인처럼. 갈까? 네. 동철의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80년대 발라드였다. 두 사람이 젊었을 때 듣던 노래. 이 노래 기억나? 당연하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유행하던 노래잖아요. 그때 넌 정말 예뻤어. 지금은 안 예뻐요? 동철은 정숙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도 예뻐. 아니, 지금이 더 예뻐. 진짜로.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60대에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일들을 정리했다. 영자는 어떻게 됐어? 연락 안 해요. 아마 한동안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신고했으면.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진실을 알게 해줘서. 민호는 어제 이혼 신고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동철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앞으로 뭐 할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데? 사진. 옛날에 좋아했던 사진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고요. 동철은 미소 지었다. 나도 끼워줘. 나도 여행 가고 싶어. 같이 갈래요? 당연하지.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수가. 응? 나 40년 전에 미국 간 거 후회해. 정숙은 동철을 돌아봤다. 왜요? 너를 두고 간 게 후회야. 그때 너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리고 지금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동철은 정숙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정숙아,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숙은 동철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저도요, 오빠. 진짜? 네. 하지만 천천히 해요. 우린 이미 한 번씩 결혼했었고 나이도 있고 급할 것 없잖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다. 한강변의 밤바람이 시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철이 물었다. 정수가 마음이음 앱 삭제할 거야? 아직 안 했어요. 왜요? 삭제하지 마. 가끔 내가 메시지 보낼게.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낭만적이잖아. 정숙은 웃었다. 알겠어요. 그럼 오빠도 답장 잘 해줘야 해요. 당연하지. 정숙의 집 앞에 도착했다. 동철은 차에서 내려 정숙을 배웅했다. 들어가. 오빠도 조심해서 가요. 응. 내일 또 연락할게. 네. 정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동철이 불렀다. 정숙아. 네. 사랑해.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40년 만에 듣는 그 말. 저도. 사랑해요, 오빠. 집에 들어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마음이음 앱을 켰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상담사 DC 1963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잘 자, 내 사랑.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보냈다. 오빠, 저도 행복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빠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힘들었던 시간들에게도 감사해요. 잘 자요, 오빠.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지난 몇 달. 하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은 참 묘하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비춘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인생아. 이렇게 또 한 번 날 놀라게 하는구나. 그리고 정숙은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잠이었다. 6개월 후, 정숙과 동철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정숙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카메라에 담았다. 오빠, 저기 봐요. 석양 정말 예쁘다. 그러게. 사진 찍어. 정숙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딸각딸각. 오랜만에 다시 잡은 카메라가 손에 익숙했다. 오빠, 우리 사진도 찍을까요? 그래, 찍자. 두 사람은 차를 세우고 바닷가로 내려갔다. 셀카봉을 펴고 나란히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20대처럼 반짝였다. 예쁘게 나왔다. 오빠가 더 예쁘게 나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정수가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오빠는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 정숙은 동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행 다니자. 그래.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자. 그리고 사진 엄청 많이 찍고.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정숙과 동철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60대의 사랑. 누가 보면 늦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딱 맞는 타이밍이었다.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난 후에 만난 사랑.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소중한 사랑이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마음이음 앱을 열었다. 그리고 동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옆에 있는데 왜 앱으로 메시지를 보내냐고요? 그냥 기록하고 싶어요. 이 순간을. 오빠와 함께한 이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삐삐삐. 동철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동철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상담사 DC1963 나도 사랑해 정수가.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게. 우리 앞으로도 쭉 행복하자. 정숙은 답장을 받고 동철을 꼭 안았다. AI 상담 앱에서 시작된 이야기.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인생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장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동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네.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정수가. 혹시 우리.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미 너무 늙었다. 정숙이 먼저 말했다. 천천히 해요. 우린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동철은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다. 정숙은 동철의 옆을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그 끝에서 오랜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오빠. 응?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오빠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동철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도야 정수가.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정숙 씨 상담 앱 운영사에서 합의 제안이 왔어요. 합의요? 네.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자 씨는 상담사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합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마음이음 앱 아이콘이 여전히 화면에 있었다. 정숙은 앱을 삭제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열어보기로 했다. 대화창을 열자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시스템 알림 상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상담사 DC1963이 배정되었습니다. DC1963. 정숙은 미소 지었다. DC. 동철동 CHEOL의 이니셜이고 1963년은 동철의 생년이었다. 그 아래에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다. 상담사 DC1963 정수가 나야. 동철이. 앱 운영사에 부탁해서 내 담당 상담사로 다시 배정받았어. 이제는 솔직하게 내 이름으로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괜찮겠니?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오빠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이 앱은 필요 없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상담사 DC 1963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날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상담사 DC 1963 6시에 너희 집 앞에서 픽업할게. 드레스 코드는 편한 옷. 우리 나이에 뭐 거창하게 입고 다니겠어? 정숙은 웃음이 났다. 동철은 여전히 유머 감각이 있었다. 알겠어요. 그럼 6시에 봐요. 상담사 DC 1963응. 근데 정수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상담사 DC 1963나. 아직 기회가 있을까? 40년 전에 놓친 기회 말이야. 정숙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설렌다는 게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천천히 알아가요. 우린 이제 시간 많잖아요. 상담사 DC 1963 그래. 천천히. 그럼 저녁에 보자. 정숙은 앱을 껐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편한 옷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서 입고 싶었다. 오후 5시 반 정숙은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니 화장을 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위해 화장을 했었나?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동철이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와, 정숙아. 예쁘다. 오빠도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10대 연인처럼. 갈까? 네. 동철의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80년대 발라드였다. 두 사람이 젊었을 때 듣던 노래. 이 노래 기억나? 당연하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유행하던 노래잖아요. 그때 넌 정말 예뻤어. 지금은 안 예뻐요? 동철은 정숙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도 예뻐. 아니, 지금이 더 예뻐. 진짜로.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60대에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지난 일들을 정리했다. 영자는 어떻게 됐어? 연락 안 해요. 아마 한동안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신고했으면.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진실을 알게 해줘서. 민호는 어제 이혼 신고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동철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겠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앞으로 뭐 할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데? 사진. 옛날에 좋아했던 사진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가고 싶고요. 동철은 미소 지었다. 나도 끼워줘. 나도 여행 가고 싶어. 같이 갈래요? 당연하지.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수가. 응? 나. 40년 전에 미국 간 거 후회해. 정숙은 동철을 돌아봤다. 왜요? 너를 두고 간 게 후회야. 그때 너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리고 지금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동철은 정숙을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정숙아,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숙은 동철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저도요, 오빠. 진짜? 네. 하지만 천천히 해요. 우린 이미 한 번씩 결혼했었고 나이도 있고 급할 것 없잖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계속 걸었다. 한강변의 밤바람이 시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철이 물었다. 정수가 마음이음 앱 삭제할 거야? 아직 안 했어요. 왜요? 삭제하지 마. 가끔 내가 메시지 보낼게.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낭만적이잖아. 정숙은 웃었다. 알겠어요. 그럼 오빠도 답장 잘 해줘야 해요. 당연하지. 정숙의 집 앞에 도착했다. 동철은 차에서 내려 정숙을 배웅했다. 들어가. 오빠도 조심해서 가요. 응. 내일 또 연락할게. 네. 정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동철이 불렀다. 정숙아. 네. 사랑해.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40년 만에 듣는 그 말. 저도. 사랑해요, 오빠. 집에 들어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마음이음 앱을 켰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상담사 DC 1963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정말 행복했어.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잘 자, 내 사랑.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보냈다. 오빠, 저도 행복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빠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힘들었던 시간들에게도 감사해요. 잘 자요, 오빠.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지난 몇 달. 하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은 참 묘하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비춘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인생아. 이렇게 또 한 번 날 놀라게 하는구나. 그리고 정숙은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잠이었다. 6개월 후, 정숙과 동철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정숙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카메라에 담았다. 오빠, 저기 봐요. 석양 정말 예쁘다. 그러게. 사진 찍어. 정숙은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딸각딸각. 오랜만에 다시 잡은 카메라가 손에 익숙했다. 오빠, 우리 사진도 찍을까요? 그래, 찍자. 두 사람은 차를 세우고 바닷가로 내려갔다. 셀카봉을 펴고 나란히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20대처럼 반짝였다. 예쁘게 나왔다. 오빠가 더 예쁘게 나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정수가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오빠는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 정숙은 동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행 다니자. 그래.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자. 그리고 사진 엄청 많이 찍고.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정숙과 동철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60대의 사랑. 누가 보면 늦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딱 맞는 타이밍이었다.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난 후에 만난 사랑.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소중한 사랑이었다.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마음이음 앱을 열었다. 그리고 동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옆에 있는데 왜 앱으로 메시지를 보내냐고요? 그냥 기록하고 싶어요. 이 순간을. 오빠와 함께한 이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삐삐삐. 동철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동철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상담사 DC 1963 나도 사랑해, 정수가.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게. 우리 앞으로도 쭉 행복하자. 정숙은 답장을 받고 동철을 꼭 안았다. AI 상담 앱에서 시작된 이야기.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인생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장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